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근입니다. 근원의 자리 1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말한다.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끊길 듯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써도 답이 없다. 곡신, 현빈, 이거는 하나의 그 언어일 뿐이죠. 천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끊길 듯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써도 답이 없다. 끊어지는데도 이어진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졸업을 하잖아요. 그 졸업을 하니까 끝났어요. 근데 중학교로 이어지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학창 시절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회초년병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또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시작되잖아요. 또 아이를 또 교육을 해요. 그래서 커서 시집 장가를 보냅니다. 이제 양육이 끝났어요. 또 끝날까요? 아니죠?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이제 60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직 60이 안 됐더라고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 59세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5자를 찍는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제 6자를 앞두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전성기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한의사이잖아요. 한의사는 예전부터 좀 뭐랄까요.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나이도 좀 들고 그렇게 해야지 한의사다웠거든요. 그게 불과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그게 일반화된 현상인데 그 이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저처럼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아직도 지금 제가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한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제 한의원에 어디를 가더라도 희끗희끗한 머리를 갖춘 한의사보다는 팩이 있고 아주 젊은 한의사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엔 어떻습니까? 여 한의사분들이 많죠. 네,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한의사분들이 이제 방송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본래의 한의사 하면은 바로 그 나이 좀 들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붙은 한 60 이상의 그 한의사가 원래 오리지널 한의사였거든요. 이제 제가 드디어 전성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났다 싶은데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 때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그렇죠.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죽어도 그렇게 될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죽음도 마찬가지란 거죠. 죽음이 끝나면 또 다른 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뭐가 강력하게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길 듯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써도 다음이 없다. 아무리 써서 다 끝났다 하더라도 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있다는 거죠. 다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본연의 자리다.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천지의 도는 항구적이라서 끝남이 없다. 예, 같은 이야기죠. 천지의 도라는 것은 항구적이다. 끝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야구에서 그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회 말 투아 이 상황에서도 뭐 5점 차 승부를 뒤집고 그렇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도 그 경기는 끝나잖아요. 하지만 이 도에서 얘기하는 이 본연의 자리는 끝나도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귀도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초음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적외선과 자외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의 감각이나 내 생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현실 세계인 본연의 자리를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이런 그 항구적인 본연의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본연의 자리는 생각 그 이전의 세계고 존재 그 너머에는 본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의 세계이며 앞으로 가야 할 곳이다. 모든 욕구의 최종 종착지다. 성리학자들은 이를 본연지상이라고 하였다. 현상과 그 본질 세계에서 앞 13차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본연지성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심통 성정자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 성을 본연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은 기질지 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성 자체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는데 그거는 오류다. 그건 너무 혈압적이고 실용성이 없는 분류예요. 그래서 본연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기질지성은 그냥 정을 이야기한다. 드러난 세상. 그리고 본연지성은 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간결하고 실용적이고
또 그래야지만이 쓸 수 있는 성리학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현학적이고 관념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무 쪽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심성 개발하는데 자기 수양하는데 교양 지식만 늘 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연지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성이다. 신통 성정자에서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성인의 말씀에 근거하여 겸허한 마음자세로 간절히 구하면 이 성이 발휘된다. 이러한 이성을 통해 세상과 나를 통찰하면 본연의 자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자리와 접하는 순간 소위 도를 통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이 이성이란 것을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사덕이 되는 거예요. 인의 예지. 사덕이 뭐고 사단이 뭐냐 헷갈리죠. 사덕을 바로 인의 예지를 얘기하고요. 그 사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실마리, 그 끝, 그 구체적인 게 뭐냐 표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는 측은지심, 의는 수호지심, 예는 사양지심, 지는 시비지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덕과 사단은 같은 이야기지만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사덕이 되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측정론 하면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자리가 본연의 자리다. 도를 통했다. 깨달음 얻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본연의 자리를 내가 체감하는 거죠. 느껴보는 거예요. 머리를 알기보다 한번 젖어보는 거죠. 담가보는 거죠. 어떻게 담궈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담그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확히 알게 되면은 느낌이 오고요. 느낌이 오면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실천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생활이 즐거워져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 자리가 본연의 자리다. 리이고 무국이다. 신의 영역이며 죽음이며 무의자인이며 도다. 우리의 옛 선비들이 경유했던 하늘이다. 이 자리는 너의 자리인 동시에 나의 자리이고 우리 모두의 자리다. 여기에 도달하면 자의식이 없어지기에 타인과의 다툼이 종식되면서 지극한 마음의 평화가 달성된다. 자,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너와 내가 하나인 자리가 되죠. 자, 나뭇가지는 다르지만 나뭇잎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나무 밑동, 그 뿌리는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자리다. 노자는 본연의 자리를 현빈이라고 표현했다. 이 자리는 시작과 끝이 없기에 항구적이다. 혹은 시작과 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한다. 생선과 소멸, 삶과 죽음 그 너머에 있다. 시작과 끝도 없지만 끝이 있어도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끝이 아니다. 그 끝은 시작점이다. 끝과 시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자, 여기 시작점이에요. 여기 끝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공기라는 또 다른 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0대 초반 한 미혼 여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불안해요. 자신감도 없고 알바도 그만두고 어떻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계획표를 좀 길게 봅시다. 10년의 목표를 넘어서 평생의 목표를 본다면은 어떨까요? 올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고 다소 쉬거나 방황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단지 오늘 하루 너무 짧게만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오늘 뭔가 내가 하루라도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은 쫓기는 기분이 들거든요. 길게 본다면 좀 다르지 않겠냐. 우리가 장사를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오늘 매출이 너무 줄었어요. 손님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 사업이 당장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보고 나면은 없는 날이 있고 좀 많은 날들이 있고 또 한 달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주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길게 본다면은 우리가 일이 일비하는 일은 없어질 거 아니냐. 평생을 보게 된다면은 한 1, 2년 쉬어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 10년 이상 일하면 휴식연재가 주어지거든요. 1년을 또 쉬면서 교육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휴식연재는 필요하다. 좀 여유를 가져보자.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더 큰 날을 보는 거죠. 그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삶은 경쾌한 게임이 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당찬 자신감이 올라와요. 본인의 자리를 한번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자리에서 다 있잖아요. 끝이 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거기 다 있다는 거죠. 내가 연극을 하다가 너무 연극에 매몰되었어요. 근데 그 연극이 내용이 아주 비극이에요. 그래서 다 죽고 다 끝나고 다 형편없이 모든 게 다 실패가 되고 그렇게 다 나락에 떨어졌어요. 근데 연극이 끝나니까 어때요? 나는 배우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내가 배우였으니까 본질이. 연극이 아무리 그 비극이고 그 스토리가 슬펐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스토리일 뿐이잖아요. 나는 그들 있잖아요. 이게 본연의 자리라는 거죠. 나는 그 극 중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극 중의 주인공은 현상의 자리죠. 본연의 자리는 뭐냐? 바로 나는 배우였다는 거죠. 그 배우임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스토리가 좀 이제까지 복잡하고 뭐 의미 없고 허송세월로 점철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갑자기 모친상을 당한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전문직에 종사했고 평소에 많은 심리서적을 읽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신앙에 귀하고 싶어요. 그런 거 뭐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냐. 우리가 불안할수록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니까요. 죽은 이후에 천국이나 극락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내가 오늘 본인의 자리를 찾게 된다면은 죽음에 초인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건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랑과 자비도 베풀 줄 알고 이미 본인의 자리를 찾게 됐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고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건데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은 죽어서 천국을 가고 극락을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서 이 본인의 자리를 한번 맛본다면은 이거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극한 도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하다. 죽음을 생각하면 좀 무력해지죠. 이거 저의 체험이죠. 네. 죽음은 강렬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아무도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0년 후에 죽는다는 거 100년도 안 걸리죠. 어떤 답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고 아니다. 죽음을 해결하고는 그 생각, 죽음과 맞서 싸우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워낙 커서 내 존재 전체를 산산히 부서뜨린다. 그렇더라고요. 워낙 죽음의 두려움이 처절하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죽음은 확실한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싸움을 하니까 그냥 다 부서지더라고요.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그 내 생각마저도 부서지는 그 자리에 찬란한 그 뭔가가 감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인의 자리다. 제가 그랬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회피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게 회피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다 깨진 다음에 모든 것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감각, 그것만 우리가 한번 느껴본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이미 죽음과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의 모든 핵심은 결국에는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의 명제를 오늘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도달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이 죽음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 시작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깊은 수면 상태, 아주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때, 각종 취미 활동이나 레저나 스포츠에 심취할 때가 곧 본연의 자리예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남녀의 사랑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대의를 위해 일할 때도 느낄 수 있고 선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도달돼요. 사랑하면 더 쉽게 찾게 되죠. 신나게 춤을 춰도 이 자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 자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바쁘게 산다고 봅시다.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나를 깜빡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리니까 평소에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 없어진 거예요.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이 다시 한가해져요. 그럼 내가 돌아오죠. 그럼 내가 느꼈던 우울, 불안을 다 불러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무아의적인 살 때가 아니지. 얼른 불안을 찾아와야지. 얼른 우울을 찾아와야지. 두려움을 찾아와야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묘한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불안, 우울, 혼란, 공황 이런 거를 안 느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박이는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너 지금 무아의 상태에서 너 지금 너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 이제 정신 못 차려야지. 얼른 우울이, 불안이 다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엎어엎어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자, 봅시다. 본래의 자리는 마음의 고향과 같다. 이 자리에 머물러야 편안함과 평화가 느껴진다. 본래의 자리는 우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음을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만한 사랑과 평온이 느껴진다. 어떤 문제라도 희석되고 매우 큰 아픔이라도 용해된다. 본래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티끌과 같기 때문이다. 본래의 자리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흡수하고 포용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이거는 무한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오염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선가의 이제 벽암록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날의 무죄가 달마대사에게 무엇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달마가 이르기를 텅 비어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나는 성스러운 진리를 찾고 싶은데 달마대사는 그런 게 없다 라는 거죠. 따로 성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이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게 성스러운데 무슨 딴 그 성스러움을 찾냐 이거죠. 이미 충분히 성스러운데 이것 성스럽지 않다고 다른 성스러움을 찾는다면은 그게 가당하냐? 그래서 무죄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달마대사가 몰라요. 무죄는 알아듣지 못했다.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를 줄 아는 거죠. 그것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래의 자리는 어떤 규정하거나 평가를 불허한다. 감히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어 판단할 수 없는 고의성이 유지된다. 진흙 속에 던져진 구슬이 진흙에게 더러워지지 않듯이 비극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삶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 배우는 편안하듯이 본인의 자리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평화롭다. 자, 여기가 접속이 된다면은 이제 인생의 모든 고민과 그런 이제 시름들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어지냐? 없어지지는 않죠. 사는 게 고민이고 사는 게 스트레스고 사는 게 불안한 건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자, 있는데 그걸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그걸로부터 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황진학은 상고천진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진인이라는 자가 있었다. 세상천지를 마음껏 돌아다니며 음양이치를 파악하고 정미로운 길을 호흡했다. 홀로 중심을 잡고 본성을 지켜 몸이 천지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능히 천지가 다할 때까지 살았으며 끝나는 날이 있지도 않았다. 이것이 그 도와 더불어 사는 방법이다. 천지가 다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럼 천지가 다 했어요. 그럼 죽나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도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똥을 싸지 않고 내가 계속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 호흡을 하는데 내쉬지 않고 어떻게 들이마실 수 있겠어요?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어야지만이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 나 이대로 죽기 싫은데 왜냐면은 나를 이 현상의 나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죽기 싫다는 거는 이 겉껍데기의 나, 현상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자, 이 몸이 나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날까요? 이 머리카락은 나라는 이 몸에 자라는 하나의 구성물이잖아요. 이것이 현상의 나라는 거죠. 현상의 나는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이 머리를 잘라내잖아요. 왜냐하면 이 머리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내 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지탱하고 내 몸을 있게 만든 그 무엇,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나라는 거죠. 그런데요,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이 감정, 내가 생각한 나만의 생각,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 이전에 뭐가 있냐? 그것이 바로 이제 성이라는 거죠. 본연지 성.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판단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이게 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과 같다는 거죠.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자존심, 나의 그 채통, 이런 거 다 머리카락과 같다는 거죠.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세탁소라는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자, 머리를 깎아야지 시원해져요. 이 머리가 덥수룩하고 자꾸 파묻히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보기에도 벌써 말끔하지가 않잖아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거, 또 마음 세탁소에서 때를 씻어내는 거, 그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마음 세탁이라는 것은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자연과 하나이기에 천지가 다 할 때까지 끝날 날이 없다. 현상으로서의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말씀은 얼토당토 않다. 현상으로서의 나는 내 몸의 수명이 닿으면 죽기 때문이다.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이건 죽어 없어져도요, 내 몸은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감정, 또 나만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죽어 없어져도 찬란히 빛나는 어떤 의식이 있다. 그것이 인의 예지,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덕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감해질 때,
그 믿음이 뭐죠? 사덕, 그런 이성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가장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죠. 괜찮다는 믿음이죠. 끝나도 괜찮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자, 우리가 왜 들을까요? 끝나면 끝이다. 끝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나는데 다시 시작한다면은 무엇이 괴롭겠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나 초등학생이야. 근데 졸업하기 싫어. 졸업하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얘야,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다시 중학생이 되는 거야. 새로 시작되는 거야. 라고 믿음을 준다면은 괜찮잖아요.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거죠. 그것이 나만의 감정 플러스 그 다음에 나만의 생각. 이것이 바로 기들지정이라는 거죠. 기들지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기들지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배기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본연지성. 본연지성은 끝나도 다시 시작된다. 끝점은 시작이다라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은 남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사덕, 내 안에 있는 이성,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리가 되기도 하고 본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신의 세상이기도 하고요. 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성이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되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끝나도 다시 시작된다는 믿음. 그래서 이성 플러스 믿음, 이것이 바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의 생각 플러스 나만의 감정, 이것이 바로 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정을 버리고 성으로 가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사는 동안 정을 따라다니는 거고,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사는 것 자체가 현상세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상에 속아주고 본질을 이해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를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칼과 같은 것이다. 없어져도 된다. 그리고 없어져도 다시 시작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경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극복하고 어떤 달성해야 될 어떤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축제라는 거죠. 즐길 수 있는 축제. 실체는 본연의 자리다. 이를 보는 순간 진인이 된다. 아니, 우리 모두 진인임을 안다. 진인은 곧 참된 나다. 진인이 찾는 삶.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연의 자리의 가치와 절대성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본연의 자리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이것을 찾는 순간 내 마음의 때가 모두 씻어진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우이기 때문에 내가 극 중에서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배우라는 그 위치는 훼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는 결코 오염될 수 없는 무한히 웅대한 호수다. 이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도 결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본연의 자리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사실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건데요.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만 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겠냐 이거죠. 내 인생의 문제는 그냥 미션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놀이시설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죠. 겸허하면 이 자리에 놓여진다. 사랑해야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 이곳을 찾는 게 곧 본성회복이다. 이곳이 곧 참된 내 자리다. 아니, 곧 나다. 이 자리는 따뜻하고 넉넉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롭다. 이곳에 도달하면 다시금 싱싱한 삶의 에너지가 충전된다. 자, 이제까지 너무 그 기질의 그 정, 그걸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자리, 본인의 자리에 자주 오면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충만해서 멋지게 도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만족하라, 좀 낮아져라 이러니까 이거 너무 소극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가 만족하고 이 본연의 자리에 와서 이 충만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은 에너지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계속 도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만족할 줄 알고 내 본연의 자리에 머물러 보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내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은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100만 셀러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3년도에 드디어 출판계에 100만 셀러가 나옵니다. 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도전 정신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은 다시 뜨거워지고요. 청춘의 삶이 지속됩니다. 바로 뭐냐?
본연의 자리에 도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본연의 자리에 대한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본연의 자리를 찾는다? 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내가 자꾸 찾아 나서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요, 본연의 자리는 이미 있거든요. 자, 눈을 뜨고 눈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내 눈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내 눈을 바라볼 뿐이죠. 그러나 거울이 없다면 내 눈으로 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눈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본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내가 본연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본연의 자리예요. 그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찾을 수 있다는 거, 찾아서 나서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본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찾게 되는 순간에는 못 찾는다는 거죠. 이게 묘한 얘기인데요. 찾아 나서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연의 자리가 어디 있냐? 자, 우리는 어제 깊은 잠을 잤다면 그게 바로 본연의 자리였어요. 또 언제였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 어디 있었죠? 거기가 바로 본연의 자리예요. 자, 죽어서도 갈 자리가 본연의 자리예요. 그럼 살아서는 못 가냐? 살아서도 수시로 가는 거예요. 어제가 죽었기 때문에 어제가 본연의 자리가 되고 오늘 새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내가 신나게 춤을 춰서 그 즐거웠어요. 본연의 자리예요. 명상을 통해서 지극한 어떤 그 고요한 경지에 들어갔어요. 본연의 자리예요. 자, 남자 여자가 사랑을 깊게 나눴어요. 거기서 어떤 느낌이 온다면 역시 본연의 자리예요. 본연의 자리는 굉장히 바쁠 때도 잘 찾아오고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수시로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연의 자리에서 수시로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연의 자리를 우리가 터치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연의 자리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인식을 조금씩 넓혀간다면은 바로 본연의 자리를 찾는다, 찾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어적으로는 그게 틀리다는 얘기죠. 이미 본연의 자리는 무한히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내가 본연의 자리에 이미 머물러고 있구나. 이 본연의 자리를 인식할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도전정신이 생겨나요. 그래서 뜨거워져요. 아, 본연의 자리에 이미 머물러 있다는 이 인식을 넓혀가 보기로 해요. 이미 도달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본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냐? 그것이 바로 성인의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 이것이 바로 가장 명쾌한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미 본연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 명확하고 간결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감히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여러 가지 할 것보다, 어렵게 접근할 것보다 그냥 성인의 말씀 해오세요. 필사하시고 숙고하세요. 그러면은 본연의 자리가 저절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 것도 본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이름하여서 수기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자, 우리 이렇게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기상으로 함께 나가기로 합시다. 야, 출발해봅시다. 화이팅!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15차 신관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